진루부쌤입니다. 오피스텔 경매로 전세가를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피스텔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겁니다. 한번 볼까요? 지난 시간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오피스텔 두 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되는 오피스텔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이 아니면 하는 것도 물어볼게요. 주거용이에요. 근데 신규 주택을 아파트나 빌라를 샀어요. 그럼 세 번째 주택을 산 거죠. 그 세 번째 자산 주택수는 몇 개로 표기가 될까요, 여러분? 이게 주거용이 현황상으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전입신고 돼 있다는 뜻이에요. 전입신고 돼 있으면 이미 두 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는 새로 사게 되면 플러스 1이라서 3주택이 돼요. 3주택이니까 공시지가 1억 이하가 아니라면 3주택제니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구 같은 데 있죠. 이런 데서는 12%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8% 이율이 됩니다. 취득세가. 안 어렵죠? 만약에 여기가 주거용이 아니었어. 전입신고 안 해놓은 오피스텔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1주택입니다. 아파트 빌라를 두 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뒤에 오피스텔을 샀네요. 그러면 주택수는요? 주택수는 아파트 어차피 두 채 있잖아요. 주거용으로 보는 거는 주택수는 주거용으로 현황상 등록이 돼 있을 때의 이야기니까 앞에 두 채가 있는 것과는 무관해요. 얘는 그냥 주택수의 취득세율은 뭐 매체를 해도 4.9% 그대로고요. 주택수는 이제 이 뒤로부터 많이 오피스텔을 구매하더라도 주택수 자체가 뭐 크게 늘어나는 개념은 아닙니다. 업무시설 자체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 늘어나는 가운데 또 하나 아파트를 하나 사고 딜라를 하나 산다. 그러면 이게 다 주택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세팅은 웬만큼 실거주 세팅이라든지 아파트 빌라 세팅이 이루어진 이후에 가셔야 되는 테크트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사업을 하실 땐 좀 다른 문제긴 한데 법인으로 하시거나 도시형 생활주택 이 두 채가 있어요. 그럼 이건 주택이죠? 주택이니까 아파트 빌라 새로 취득하면 이것도 역시 3주택이 되고 취득세율은 8%에서 12%가 되겠네요. 그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실전 연습 한번 해볼게요. 오피스텔이고요. 김송이라는 사람이 1억 2천에 낙찰을 받아갔네요.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감정가가 1억 1,600밖에 안 되는데 밑에 봤더니 주거 임차인 이름이 김송이네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데 이 집에 너무 만족스러우니까 경매로 이 집을 전세가에 그냥 매입해버린 거죠. 이해되시나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입찰을 들어왔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의 구제 방지 대책으로 해가지고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처럼 낙찰 받은 사람의 가격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건 1억 2천을 정확히 썼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그냥 입찰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물로 봐도 동일한 평형대가 1억 2,500에 있어요. 500만 원만 더 주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세하고 매매 차이가 거의 없네요. 아하, 오피스텔은 그런 거구나. 1000에 60 정도 하는 게 1억 2천 전세였다. 그다음 마곡동인데요. 한 명 들어왔네요. 1억 8천. 그럼 대체로 이제 느낌 오세요? 1억 8천에 낙찰을 한 명이 받았으면 이 지역 전세가 얼마일까요? 이게 낙찰 받은 가격이 전세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셔야 돼요. 이런 걸 이제 유추하면서 그냥 가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실제 뭐 팔리는 것들도 보면 월세 매매는 3억 8천인데 4억인데 매매 실거래가 이건 좀 큰 평수고요. 최근에 이거 큰 평수죠. 75C1이니까 얘는 58 공급 면적 기준으로 조금 더 작은 거 1억 8천에 실거래가 찍혔고 월세를 보니까 1000에 90, 1000에 80 이 정도 받아가네요. 그 다음에 분당구 구미동입니다. 이거는 막 2790까지 떨어졌네요. 이거 왜 떨어졌을까요? 애초에 처음에 나왔던 1억 6천 가격이 전세가보다 낮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이 가격을 받아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쭉 떨어지면 몇 원까지 떨어지면 이 0원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낙찰을 0원에 받든 전세가인 1억 6천에 받든 같은 겁니다. 0원에 받아도 어차피 전세가 대항력이 있는 거를 돌려줘야 돼요. 이 느낌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대항력 보증금이에요. 봤더니 맞죠? 1억 5천 정도 전세가 들어있네요.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계속 계산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입지가 좋은 지역으로 간다고 해도 오피스텔은 전세가랑 매매가랑 큰 차이가 없구나. 특히 원룸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요. 나머지 이건 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와서 낙찰을 받아가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매년 그 보증보험으로 돌려주는 전세금 적자가 너무 심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세입자는 전당포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내 집을 갖다서 맡아놓고 나한테 돈을 빌려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을 약자로 보고 정부에서는 이 사람이 쓰는 보증금 전체를 다 보호해줘요, 보험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잃을 건 하나도 없어요. 현금에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당포 주인이 손해보는 게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 그 적자를 누가 입어요? 정부가 입어요. 근데 그 정부가 정부의 돈이에요? 우리가 세금으로 내거나 주택채권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청약저축 들었던 돈 가지고 그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적자가 너무 늘어나서 좀 줄이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왜 지금은 안 해주냐고 반대를 엄청 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쭈그러들었어요. 그래서 공시지가에서부터 110일을 해준에 만에 가지고 지금 설왕설래가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디딤돌 대출 그 LTV를 줄이네 만에 가지고 엄청나게 갈등이 많이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라고 하는 둔촌주공 그 재건축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막 보증을 서주네, 전세대출 되네 안 되네로 말이 엄청나게 많았죠. 다시 결국 다 되는 걸로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얘들이 자구책으로 전세가 너무 낮게 낙찰이 되어버리면 경매 시장에서 자기가 손해보는 금액이 너무 커지니까 어차피 민간에게 임대하는 그런 복지 정책은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주택을 자기네가 구매를 해가지고 자기네가 전세나 임대를 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방식을 잘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16년 이후 비교적 신축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건축물에다가 지들이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한 15년 물건 들어가면 어떨까요? 15년 이전 지어진 건축물 괜찮지 않을까요? 양천구에 있는 신월동의 SK 이캐슬입니다. 2억 1천 정도에 받아갔어요. 한 명이네요. 근데 누가 받아갔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받아갔네요. 그죠? 이건 좀 높게 받아갔겠죠? 그럼 전세는 어느 정도 될까요? 2억 3,500. 오, 전세는 꽤 높았네요. 주거 전입신고가 21년에 된 거 보니까 확정일자는 20년이네. 이전에 보고 전입신고가 나중에 했군요. 그럼 20년에 들어왔으니까 전세가가 비교적 높을 때 들어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분은 2억 3,500이 전세가 되는 집인데 2억 1,100, 900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받아갔습니다. 지금 매매가 전세가 보는 방법 알겠죠?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반갑다 친구야 나왔네요. 대장 용도는 아파트로 돼 있는데 용도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그럼 아파트로 돼 있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니까 대장상의 용도도 주택이고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으로 보잖아요. 다만 면적이 좀 작을 뿐이에요. 우와 3.92평이면 너무 작잖아요. 3.92평인데 1억 3천. 그럼 전세는 얼마 정도에 들어갈까요? 1억 3천 정도 아닐까요? 1억 4,500. 비슷하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세가보다 싸게 낙찰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격대의 입장에서 원룸 형식은 도시형이랑 오피스텔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염창동의 팔레시움 보실까요? 100% 낙찰 받았어요. 한 명이네요. 그대로 신권에 받아가 버린 거 보니까 이거 전세입자 아닐까요? 봤더니 예, 전세입자네요. 왜? 이름이 같아요. 여기 낙찰 받은 사람하고 채권자 이름이 같죠? 전세입자네요. 그 다음 이거는요. 이것도 거의 매각을 신권에 가깝게 낙찰을 받았네요. 김창현 전세입자겠죠. 그럼 전세금은 1억 4천 그대로겠습니다. 이것도 전은정이네요. 전은정. 근데 이 사람은 3,300만 원에 받았거든요. 이분은 경매 지식을 아셨다면 본인 전세금이 1억 3천이면 1억 5천을 증액을 했네요. 2천만 원. 증액을 했으니까 1억 5천을 쓰셨으면 되는데 그냥 좀 싸게 받고 싶으셨나 봐요. 3,300을 쓰셨네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 두 분은 자기 전세금을 그대로 써야 된다는 사실을 아신 분이고 이분은 3,300을 그래도 써서 좀 싸게 낙찰받고 싶었나 봐요. 근데 이거랑 별개로 본인 갖고 있는 전세금 정도까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애초에 이제 배당 채권 상계를 했을 때 저 3,300에다가 원래 갖고 가야 되는 돈이 1억 2천 정도 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항력이니까. 그래서 이분은 자기 전세금을 돌려받는 대신 집을 등기로 받게 되는 거죠. 이걸 채권 상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월드컵 북로에 있는 SCT. 이거는 DMC 상암에 있는 거니까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인기가 너무 좋아서 3명. 오피스텔은 인기가 너무 좋은 낙찰일 경우에 3명 정도 입찰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피스텔은 가능한 신규 분양 받지 마시고 구축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87%에 들어왔네요. 전세는 한 1억 7천쯤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1억 5천쯤에 전세가 형성됐네요. 그럼 전세가보다 유일하게 2천 높게 받은 물건 최초로 받죠. 이런 데는 입지가 좋은 겁니다. 상암이에요.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있는 당산동 나온타워입니다. 당산동은 입지는 꽤 괜찮은 편이죠. 근데 64%까지 하락했네요. 8,300만 원. 강석영, 채권자네. 그러면 전세를 8,300만 원 살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전세는 1억 2,900이에요. 그냥 1억 2,900을 썼으면 됩니다. 어차피 1억 2,900으로 상계 처리가 되는데 이분은 그냥 낮게 쓰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피스텔은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다. 더 물량을 많이 볼까요?
어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들어왔네요. 얘 높게 들어온다 그랬죠. 전세가 3억 2천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번 볼까요? 전세가 3억 3천 정도 되네요. 이 도시보증공사도 전세가 정도에 들어오는 전략을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세가보다 낮게 받아야죠. 15년 이전 물건 들어가셔서. 이해되시죠? 원미구 중동, 서울 빼고 한번 중동에도 와볼까요? 한 명이 낙찰 받았네요. 5,200만 원에 낙찰 받아갔어요. 그럼 5,200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김땡땡땡땡, 김땡땡땡땡. 전세금일 가능성이 높네요. 봤더니 1억 2천. 그러면 5천에 받았어도 나머지 1억 2천에 해당하는 7천만 원, 이 플러스된 가격이 자기가 취득을 하게 되는 가격이 됩니다. 이런 걸 취득가액이라고 해요.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인텔리지는 굉장히 좋은 오피스텔이에요. 정자동에서 가장 좋은 오피스텔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인기도 좋고요. 그러니까 봐, 26명 들어왔죠? 그러면 1억 9천 정도에 받아갔어요. 이것도 전세가 정도 아닐까요? 느낌 한번 볼까요? 이거 안 갖고 왔네요. 대략적으로 전세가가 2억 정도 될 겁니다. 10평 기준 분당 인텔리지 2억 정도 전세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남이에요. 오벨리스크네요. 이거는 변경이 됐죠. 변경이 됐지만 2억 3천이 감정가에 가까워요. 이 정도가 뭐 전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들긴 해요. 그 다음에 중원구, 조금 더 내려오면 성남에 있습니다. 성남 중원구는 낙찰을 1억 5천에 받아갔네요. 이것도 전세가 정도 아닐까요? 감정가 좀 높게 잡았다 치고. 어떻게 되죠? 1억 8천이네요. 그러면 감정가에 가깝게 전세가가 매겨져 있었네요. 그러면 이것보다 3천 싸게 샀으니까 이분은 되게 낙찰을 잘 받았네요. 안전마진을 확보하고 전세로 줘도 채권 회수가 3천이 된 거고, 이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월세를 주거나 아니면 이걸로 사업을 운영해서 단기 임대를 운영을 하더라도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지역 쪽에다가 낙찰을 받았네요. 권선구로 한번 갈까요? 금북동에 있는 커넬파크입니다. 77% 1억 3천에 받았네요. 전세가 이 정도에 형성이 돼 있겠죠? 싸게 받은 거겠네요. 4천 싸게 받았으니까. 우와, 전세 1억 8천에 받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찾아내시면 감정가에 가깝게 돼 있는데 얘보다 이렇게 한 3천 정도 차이 나게, 3, 4천 차이 나게 싸게 받으면 이거는 수익성을 굉장히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 된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안양구 호계동에도 있습니다. 볼까요 한번? 입찰 3명 들어왔고 2억 3천입니다. 3억 1천이니까 전세는 3억 선에 나가지 않을까요? 봤더니 전세는 3억 선에 나가네요. 그럼 이 사람 엄청 싸게 받은 거죠? 2억 3천에 낙찰받을 때 7천 정도 싸게 받았네요. 그죠? 그러면 안전마진을 많이 확보해가는 상태가 됩니다. 오피스텔도 이렇게 투자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큰 차익을 내는 투자가 아니라 얘는 수익형으로 월세를 돌게 하는 그런 회전형 상품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했습니다.